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오늘 코스피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가 30.72포인트, 약 1%좀 넘게 빠졌고요. 네, 코스닥 이제 9.07, 0.95% 정도 빠졌는데 제가 장 초반에 개시될 때 봤을 때는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순매수, 그다음에 개인이 순매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갑자기 외인들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관들마저 좀 매도가 나왔어요. 네, 그 간밤에 그 뉴욕 증시 상황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이 결과가 오후 가면서 이제 매도물이 쏟아지면서 장 자체가 좀 이렇게 끝났어요. 안타까워졌는데 이게 뭐 오늘 한국 증시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아시아 증시 다 대체로 다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 참 이게 네,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대형 투자자들이 어떤 건덕지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좀 시장을 조율하고 싶어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 국채 금리를 놓고 미국의 대형 투자자들이 자기들의 투자 포지션에 따라서 어쩔 때는 뭐 금리 인상 우려 안 해도 된다, 경기 회복세다 이러면서 다우던 기술주도 막 띄워놓고 갑자기 또 금리 인상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높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 공매도 해놨겠죠. 근데 갑자기 매도를 하면서 장을 빼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동성이 약간 축소되는 우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고 미래에 대한 일인데 되게 과민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과민 반응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우려거든요. 우려. 당장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우려인데 너무 심하게 좀 반응한다 싶었는데요. 근데 보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형 투자자들이, 그 기관이죠. 뭐 미국도 기관, 뭐 이런 데도 많잖아요. 대형 기관들. 자기들의 어떤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그냥 같은 걸 놓고도 어 다른 각도로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갖고 같은 내용인데 어쩔 때 호재로, 어떨 때 악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관은 지수를 계속 떨어뜨리고 싶어요. 얘네들 원래 목표가는 2,800이었어요. 2,800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못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연기금이 그때 한 이틀 순매수 한 게 포지션을 바꾼 게 아니에요. 여론에서 하도 52주 연속 뭐 역대 연속 순매도 역대 기록갱신 이게 나오는데, 연기금은 약간 국민들한테 인식이 뭐냐면 정부기관 인식이 좀 커요. 정부의 그런 어떤 기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런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네. 왜? 당장 이제 한 2주 남았네요. 선거가 눈앞에 있잖아요.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 뭐 지금 금감원도 그렇고 뭐 지금 정부 이제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설계된 그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연기만 해놨죠. 네, 5월 초로 연기해놨는데 그냥 선거 후로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표심, 네, 투표에 대한 표심만 갖고 한 건데, 그런 포퓰리즘이 결국은 조금 이런 상황들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도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반짝 순매수를 했지, 보시면 매도 규모만 보시면 1조 5천억이 지금 넘어가는 매도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뭐 장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늘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이 프라이더들은 뭐 얘네들이 원래 목표가 2,800이었어요. 지수. 그런 상황이었는데 외인들까지 오늘 가세했죠. 3조가 넘어갔어요. 요즘 한 2조 4천억 뭐 이 정도 했던 게 3조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발단이 뭐냐면 이게 글쎄요. 악재라면 악재고 갖다 낀다면 갖다 끼는 건데, 자, 위구르 인권 문제 관련해서 중국의 위구르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이제 규탄한다,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서 캐나다, 이제 영국, 예, 영국 이런 데서 인권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들 제재를 가하겠다. 이제 점점 제재하겠다. 미국하고
중국은 최근에 그 미국, 중국 그 경제 협상이 있었잖아요. 고위급 경제 협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서로 막 고함만 치고 뭐하고 뭐 좀 큰 효과보다는 싸움만 하고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미중 1대1 싸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하고 중국은 무역 전쟁을 그때 시작을 했고 1대1이었어요. 왜냐면 트럼프 정권 때 미국은 미국을 위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동맹국이고 뭐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되니까 뭐였죠? 동맹국 체제라기보다는 미국 최우선 체제였어요. 그래서 동맹국하고도 좀 관계가 안 좋았었죠. 근데 바이든 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딱 들어오고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뭐가 됐냐면 동맹을 회복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우리로 이렇게 돼갖고 어, 동맹국하고의 관계를 다시 돈독히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결국 EU나 뭐 영국, 캐나다, 미국의 뭐 전통적인 동맹국이잖아요. 그런 데들이 같이 합심을 해갖고 중국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1대1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친구들까지 다 와갖고 다대1로 이렇게 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냐, 결국은 이게 다시 한번 무역전쟁처럼 그런 게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동맹 복원 강조한 바이든의 성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경제 관련 회담이 이거예요. 알래스카에 있었던 그 2대2 고위 회담. 네, 고위급 회담인데 이게 싸움박질만 하고 끝났대요. 네, 뭐 조율은 안 하고 경제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경쟁, 그러니까 어떤 무역 관련된 이 싸움이 있었죠. 무역 경쟁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해결점 찾자. 국제적인 국제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놓을 때 좀 우리가 조율 좀 하자 하고 만난 건데, 만나자마자 이제 위구르, 그다음 홍콩 이런 문제로 경제를 위해서 만났는데 사실은 인권 문제로 싸웠죠. 자, 이게 사실은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왜 붙었냐면 미얀마 사태도 똑같아요. 중국은 1대1로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거. 그래서 중국 자금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자금을 통해 갖고 여기저기에 뭐 정치, 경제 막 흔들고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자금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흔들어대고 있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중국에 마치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전 세계를 중국이 지배하는 구도. 그게 바로 1대1로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냐면 쿼드 이런 거랑 뭐 거기에 뭐 쿼드에다가 몇 개 더 해서 5개 나라에서 독수리 오용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해갖고 이걸 이제 막으려는 겁니다. 그럼 막아서 다시 한번 중국을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건드리는 거고, 자, 홍콩을 자꾸 건드리다 보면요, 홍콩은 또 금융업이잖아요. 이제 물론 과거보다 많이 좀 약해졌고 많은 회사가 싱가포르로 이전은 했지만 여전히 금융 관련된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홍콩에 대한 흔들기가 되면 어쨌든 그 중국의 대외 화폐, 뭐 달러가 되든 다른 이제 해외 통화, 국제 그 화폐, 국제 거래에 있어서 하나의 교두보 중에 하나의 숨통 하나를 갖다 죄는 거랑 똑같아요. 홍콩이 또 죄임을 당하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마카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또 그 가까이 있는 대만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대만을 자꾸 지지를 하고 분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중국이 대만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이유가,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복속을 시켜서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가 아니라 일국일제, 그 홍콩을 그렇게 한 것처럼 이번엔 중국이 그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 안에서 하나의 나라, 대만이란 나라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대만을 중국에 복속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리고 왜 미국이 막으려고 그러냐면, 대만이 복속이 되면 대만에 그 아실만한 회사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모기 갑점에서 생각할 시간 딱 5초만 좀 드릴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뭐가 생각났죠? TSMC 있잖아요, 그쵸?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지금 TSMC 물량 못 돼갖고 아주 그냥 즐거운 비명 지르고 있죠. 오더는 많은데 지금 그걸 맞춰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도 지금 공장 증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계획이 있고. 자, 그래서 TSMC라는 아주 중요한 회사가 대만에 있어요. 네, 물론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TSMC라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더 많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로봇, AI, 뭐 또 뭐 있나요? 그 드론, 날아다니는 비행체, PAV 같은 거,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반도체가 이제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탁 생산, 이제 파운드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TSMC예요. 삼성이 추격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TSMC가 중국에 넘어가 버린다? 대만이 복속되면 중국 기업이잖아요. 중국이 돼버리면 중국 기업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문하는 상태가 벌어져요. 물론 한국이나 뭐 다른 조금 이제 이런 회사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TSMC가 잡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격이 큽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더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위구르, 신장 위구르, 거길 왜 자꾸 이렇게 그럴까요? 신장 위구르라는 게 이제 중국에는 서쪽에 있는데 이 위구르가 뭐 미국이나 그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너무 그렇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심취해서 아, 저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워 이래서 접근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인권 문제에 대한 것도 그 표면적으로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신장 위구르를 통해서 중국을 찢어 놓는 겁니다.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찢어요. 자, 신장 위구르 해서 만약 성공을 했어요. 신장 위구르 독립하면 다음 뭐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티벳이겠죠. 티벳 한다면 뭐 하겠어요? 몽고, 내몽고 쪽 거기 중국에 복속되어 있는 이쪽 몽고 쪽, 그 몽고 남쪽 중국 있죠. 그 몽고 지역 있죠. 거기 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남부도 그렇고 여기저기 뭐 엮여 있는 데들 많아요. 소수민족이 있는데 막 다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 네. 저 위에 이제 그 연변 이런 데도 독립시켜 버릴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요. 쪼개지면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중국의 현재 물류기지, 첨단기지,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금융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뭐 상해, 선전 이런 데들,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 홍콩 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약화되기 시작하면은 중국 자체의 힘이 빠지거든요. 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약화시키는 걸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1대1로라는 걸 하나를 이제 핑계로 해갖고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그러고 이미 중국이 유럽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처음에 중국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물었는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없어졌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중국의 자금이 전 세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권인데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부동산부터 주식부터 경제적인 그런 어떤 자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채권, 어음. 여기서 그냥 국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체부터, 네. 어떤 작은 채권들까지. 금융권.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이번에 완전 느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대로 놓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위구르라는 거는요, 그냥 하나의 어떻게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유를 위한 이유예요. 왜 위구르 갖고 이럴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오늘따라 이렇게 자꾸 딴 얘기를 많이 하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기사에 나온 대로 위구르족 인권 탄압, 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제재,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숨은 맥락을 아셔야 전체적인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 투자 상황을 경제 흐름을 아시고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시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 결국은 결론은 모든 중국에 대한 경제력을 갖다가 재는 게 여기 목표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중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겠죠. 오늘 당장 중국 증시 흔들렸죠. 홍콩 증시 흔들렸죠. 자, 이런 상황에 코스피가 영향을 받았는데, 자, 외인들 투심까지 흔들려 버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유럽이 이런 뭐 그 신장 관련된데, 네, 뭐 거기에 관련된 신장 위구르족 있는 이 신장 지역이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서 제재를 했어요. 네. 더군다나 이 누구더라? 왕민상인가요? 이 사람은 기존에 미국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기까지 이관왕이죠. 완전히 양쪽으로 지금 제재당한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이 여기 있죠. 중국이 네 바로 여기서 또 대응을 해요. 네. 그 전에 좀 보면은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이제 윈권 탄압, 부패 이런 거 해갖고 동결하고 뭐 하면서 영국, 캐나다, EU 네 다 이렇게 했어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중국도 이제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로 갔지? 네. 중국도 EU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외교 정책 결정기구 이런 데들 정치안보위원회죠. 그러니까 이런 데 보복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한다
해갖고 유럽 측 인사 10명 단체 내고 제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EU하고 네, 중국, 기존에는 미국과 중국의 둘의 싸움이었으면 EU, 유럽과 중국의 싸움으로까지 확대가 된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많아진 거고, 그게 이제 터지면서 코스피가 오전에 참 좋았는데요. 이게 괜찮은 상황이었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밴드를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맞았네. 3000에서 이 3075 정도, 네, 이 사이 박스를 놓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매도가 나와요. 근거를 잡아서라도 매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 올라갔잖아요. 3075 부분 올라가니까 또 매도가 나왔죠. 자, 이런 부분은 좀 잘 봐주시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3060 가까이 가면서 이제 좀 매도가 나왔는데, 저 얘기들이 나오면서 완전 투심이 폭삭 가라앉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죠. 기관 외인 쌍끌이 매수, 개인만 팔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화르르 무너지니까 이제 개인들이 매수로 돌아섰고, 기관하고 외인들은 팔았는데, 사실은 기관이 오늘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앞장서서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이때다 싶어서 매도를 또 했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회복을 못하고 이렇게 끝난 게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기존에 이제 밴드를 지켜준다 그러면 이제 3000이니까 3000에서는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패턴대로 간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매수가 순매수로, 비차익이 순매수가 나오던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니면 이 규모가 뭐 확 줄거나 그렇게 하면서 매수 우위로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좀 자리가. 근데 지금 오늘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중국하고의 이 싸움,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요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투심이라는 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형 거래자들이 자기들 포지션에 따라서 같은 건도 이리 걸었다 저리 걸었다 하고 있어갖고, 이제 그 사람들 마음이긴 한데, 글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형 투자자들은, 기관은 계속 지수를 누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내일의 관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이 박스권 하단으로 빼는지, 금융투자는 계속 2800을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계속 여기 얘기하고 밴드 얘기할 때 항상 2800 얘기까지 하면서 맨날 가고 싶어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못 갔죠. 뭐 외인 매수세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당장 뺄 만한 그런 몸에 뭐 어떤 거리도 없었고, 근데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2900으로 이제 빠져나가는지, 아니면은 박스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는지. 기존의 박스권대로 하자면 내일은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서, 비차익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게 맞아요. 한 3000, 한 20포인트까지는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맞는데,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 전에 한번 여기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한 2900, 한 60포인트, 60까지 빠지는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빠지면 대형주들이 또 같이 빠져요. 오늘 대형주들은 완전히 폭삭했거든요. 대형주는 뭐 쫙 그냥 완전히 뭐 무너져 내렸고, 중소형주 좀 그쪽이 움직였어요. 물론 대형주 중에 뭐 식음료 쪽이라던가 뭐 철강 쪽이나 뭐 이런 쪽 좀 움직였어요. 네, 건설도 그렇고 좀 움직였는데, 오늘 건설이나 이제 운수창고 쪽은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운수 쪽은 사실은 H&M이 움직였지, 뭐 대다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H&M이나 뭐 KCTC 이런 데가 좀 움직여줬고, 자, 그래서 오늘 뭐 움직인 거 보면은 경기 민감 회복이 관련된데, 포스코도 그렇고 이런 데들, 그런 데가 움직였고, 대형주들 대부분은 이제 무너졌거든요. 예.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폭이든 뭐 극폭이 크던 다, 네이버, 뭐 LG화학이나 뭐 이런 데들, 카카오 뭐, 그쵸? 현대기아차 이런 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큰 대형주들이 많이 조금 내려앉았는데, 자, 이게 또 내려가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건설이라든가 유통, 네, 그 다음에 창고, 운수 그런 쪽, 그리고 뭐 요즘 금융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잘 보셨다가 이제 금융주들 뭐 그런 데들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제 설명도 한번 드렸는데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를 봐야 돼요. 여전히 그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유효합니다. 미래 성장주도 장기로 가시는 분들, 뭐 올해 뭐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겠다 이러신 분들은 유효한데, 당장에 이제 중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치 투자가 아니라 지금 실적 투자를 하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 실적이 나오는, 좀 있으면 이제 1분기 발표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3월도 끝나가고, 3월 끝나고 이제 조금 이제 지나고 하다 보면 1분기 기대 실적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4월 한 중순 이때부터는 기대 실적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러다가 이제 실적 발표 또 나오고 하면은 이제 좀 그때 이제 또 움직일 텐데, 어닝 시즌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 정말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중단기는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현금 비중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경우 현금 비중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거든요. 네. 상당히 높게 지금 현금 비중 갖고 있는데, 그 못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투자 금액의 한 20%는 유지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내일 방향성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일 이게 박스 하단을 지수가 지지하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원했던 것처럼 빼느냐, 이 부분이 조금 관건입니다. 근데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은 사실 후반부에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그리고 외인 매도가 많이 나왔죠. 오늘 연기금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막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그 매도 규모만 보면은 뭐 많이 늘긴 했어요. 이날보다 많이 늘긴 했는데, 그쵸? 어제 뭐 이때도 늘고 많이 했는데, 뭐 이럴 때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그리고 차익거래에서 또 약간 순매수가 나온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 위주로 보시고요. 차익거래 이쪽은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도 아셔야 되니까 어려우시니까, 자,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제 비차익거래만 좀 보시면서, 이쪽이 내일은 확 줄거나 또는 이렇게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요. 원래 박스권대로 움직인다면. 근데 이 박스를 지켜내느냐,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연기금 이때다 싶어서 1조 5천억 이상 팔았죠. 네. 얘네들은 뭐 또 며칠 연속이죠. 이것도 세볼까요? 이것도 4일인가요? 또 시작을 했고, 오늘 뭐 순매도 규모로 보면 제일 많아요. 단위 지체로 제일 많아요. 연기금 매도가 오늘 사실은 좀 뼈 아팠죠. 근데 뭐 외인들도 워낙에 오늘 뭐 3조, 얘네들 매도 많이 할 때 3조 5천억 가까이도 매도를 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매도를 늘릴지 그건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연기금 매도가 좀 뼈 아프긴 했어요. 네, 금투자 투신 보시면 양이 많지 않죠. 순매도량, 뭐 매도 매수, 예,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얘네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고. 오늘 긍정적인 포인트는 3천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저가다 생각한 게 있었던 건지 개인들 매수가 들어왔는데, 간만에 11조가 넘어갔어요. 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오늘 장이 빠졌는데 대신 그래도 좋은 신호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뭐 저보고 이제 슬슬 미쳐가는 거 아니냐고 이제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지수가 빠진 거, 그리고 종목이 빠진 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주식이라는 거는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주가는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물론 내려간 건 뼈 아파요. 근데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근간에 있어서는 뭐냐면요, 투심이 그 저기 수급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수급이에요. 수급이라는 게 결국 매도세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가려면 매수세가 강해야 돼요. 매도세를 이길 만큼 매수세가 강해야 돼요.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있어야 돼요.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 때, 그때 들어올 수 있는 매수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도가 나오더라도 먹어치우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일 걱정했던 게, 개인 매수가 맨날 10조 이하로 내려가고, 어쩔 땐 9조도 안 되고, 심할 때는 8조도 안 되잖아요. 7조 얼마? 이게 지금 아무래도 횡보 장세가 오래되고 조정 장세가 오래되고 이러면서 투심이 많이 가라앉았나? 조금만 조정이 오면 이게 증시가 많이 가라앉을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자마자 바로 개인이 11조가 넘게 들어왔어요. 네, 대기 매수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야. 이게 뭐냐면 필요할 때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어떤 자금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얼만큼 지속할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 그 정도의 이제 수급은 있다.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좋은 겁니다. 올라갈 때 들어올 수 있는 매수세가 있다는 건 좋은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종목이 좀 싸다 그런 느낌으로 들어왔다면 반등할 때도 어쨌든 어느 정도 매수세는 살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좀 보면요. 이게 왜 갑자기 종목이 오늘 종목이 빠져서 맥주 한 잔씩 하고 싶은 날인데, 그래서 그런지 하이트 진로가 떠 있네요. 네, 제가 이런 이제 뭐 쓸데없는 농담 이런 게 저 오늘 상당히 좀 듣기가 거북하실 수도 있는 날인데, 뭐 이런 말씀이라도 드려야 또 그냥 허탈한 웃음이라도 지으시면서 기분을 좀 푸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거고요. 네,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어, 자, 지금 요 오늘 상황을 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좀 있는데, 이 JP모건 가만히 있다가 이 동시호가에서 확 그냥 그냥 질러버렸어요. 팔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이 이랬는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네, 동시호가에서 좀 이런 일이 좀 벌어졌거든요. 네, 아마 네, 오늘 주가가 28만 원까지 한번 돌파를 했었죠. 장중에. 그러니까 장 초반에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제 모양도 그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늘은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 좋은 자리, 좋은 수급이었기 때문에 반등하겠다. 그래서 28만 원까지 돌파하는 거 보고 사실 저는 이제 28만 원 하단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28만 원 돌파는 쉽지 않아도 그래도 하단에서는 자리 잡겠다. 그래갖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네 27만 그때 6천 원인가요? 뭐 이런 6천 원, 7천 원? 이 정도 가격이었을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해서 자리 잡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좀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27만 3천 원까지 갔었죠. 근데 또 왔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좀 뭐 안타깝긴 해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제랑 비슷해요. 하락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밴드 폭을 놓고 여기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까지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인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케미칼 혼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가뜩이나 케미칼 자체가 지금 최근에 투심이 살아나 있는 종목도 아니고 좀 약하잖아요. 투심이 약간 약한 상태. 더군다나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재료가 단기 재료가 소멸되면서 약간 매도가 좀 있는 상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맥을 더 못 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전반적인 그 초반 상황은 그 중국에 대한 유럽이나 이런 데 제재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고, 어, 한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한 27만 8천 원? 네, 이 정도까지도 종가로 노려볼 만한 상태였는데, 좀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좀 약간 케미컬 입장에서는 좀 운이 없었던 날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JP모건이 동시효과에서 이거를 던지면서 이 막판에 회복하려고 그런 것까지 눌러버렸거든요. 이 오늘 보시면 27만 4,5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하고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던지면서 두호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JP모건이 저 매도물이 나온 게 어떤 근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매도가 계속 음, 동시효과는 아니죠. 그러니까 장 막판에 제가 좀 잘못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을 잘못 봐갖고 막판에 그 동시효과는 아니고 이제 막판에 떨어진 거고 동시효과에서는 아주 크게 뭐 아주 크진 않았네요. 한 3시 10분쯤 3시 5분 혼선을 드려 좀 죄송합니다. 3시 5분쯤에 해서 이렇게 좀 밀려나게 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한 요쯤 되겠네요. 그렇죠? 2시 50분. 자, 이게 3시 5분이니까 5분 봉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이제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때쯤
3시 5분 여기네요. 자, 여기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대량으로 터진 거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27만 4,500원에서 5,000원 갈 때 여기에서 저 대량 거래가 좀 나왔어요. 발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왔는데, 자, 그러면은 올라가는 상황에서인데도 이제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뭐 그 추정 가격대로 하자면은 이게 어제보다 살짝 위에서 매도를 했다는 건데, 뭐 이거 글쎄요. 약간 이 JP모건의 이런 오는 매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뭐 저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 정도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네, 외국인 매도가 좀 늘었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있었던 이 대량으로 나왔던 데에 비해서는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많이 늘진 않았는데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이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 이 어쨌든 막판에 이쪽에 매도가 나온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안타깝긴 한데 뭐 오늘 어쨌든 뭐 연기금 매도 이것도 좀 뼈 아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이 많이 변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개인들도 보시면 거래량도 줄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들 매도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단기로 들어왔던 그런 매도, 그러니까 매물들 그런 쪽은 수급은 조금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 장에서 순매도를 했지만 이 얼마 안 는 것 같지만 이게 좀 영향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줬고 오늘 이 수급,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래량이 준 상태에서 그 외인들 매도가 늘어난 게 또 여러 가지로 좀 케미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거의 27만 5천 원 또는 27만 4,500원 정도로 끝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3원가 정도에서 어쨌든 마감이 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여기가 27만 4천 원인데 걔보다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이 큰 그림으로 보실 때 요 지금 이제 쌍바닥 형태거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쌍바닥, 여기서 무너지면은 진짜 골치 아파요. 네, 여기서 무너지면 추세가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이거를 회복하려면 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가 깨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지탱을 해줄 만한 구간이 거의 없어요. 20만 원까지도 바라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어쨌든 27만 원, 네, 요걸 놓고 오늘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를 봐야 되겠지만 오늘 같은 날도 어쨌든 빠진 건 아쉬워요. 반등하다 빠진 거라 더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어 있고 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 쌍바닥 형태의 이 라인을 지켜준 것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대신 여기서 무너지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내일은 이거 좀 지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사실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네, 그런 대외적인 문제 때문에 참 이렇게 된 게 좀 아쉽긴 해요. 어저께 그 실적 보고도 되게 괜찮게 나오고 했었는데 참, 네, 그런 거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좀 있어서 마침 오늘 또 이렇게 실적에 대해서 또 나왔네요. 공시가 어제 나온 감사 보고서 제출한 걸 이제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이제 오늘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감사 보고서니까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것만 딱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된 게 나왔으니까 내일은 이거 갖고 또 수급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언급을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딱 누구시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제 게시판에 게시글에는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언급은 했었는데 방송에서는 좀 네, 누구시라고 언급은 안 할게요. 근데 어찌됐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저께 이거 설명 갑자기 감사 보고서 나왔을 때 급히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어저께 조금 약간 정신이 조금 나가 있었나 봐요.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SK케미칼 구주 매출을 통해서 얻은 그 현금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이 지금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1분기 보고서 아마 그쯤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년이에요. 2020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구주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은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없는 거고, 그 바이오 그 에너지 그쪽을 작년에 매각을 했죠. 3천 몇백억인가에 매각을 했죠.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2020년은 1062억, 네, 157.76%, 연결 기준이니까 바이오사이언스 포함이에요. 된 거고, 뭐 매출액 1.21조 원, 이제 9.14 증가했고, 순이익도 778, 네, 그래서 2,461억. 자, 이거를 이제 좀 보면은 연결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우니까 별도로 볼게요. 케미칼만 갖고 볼게요. 자, 케미칼 그 전에 그 매출이 8,690, 뭐 대충 올릴게요. 8,700억 정도 이렇게 됐었고, 근데 9,200억이 좀 넘죠. 그러니까 어쨌든 5% 이상, 거의 한 6% 가까이 올라갔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524.77이었는데 483억 정도로 영업이익은 약간 감소는 했어요. 뭐 이게 아마 이제 PPS 사업 부분 그 원인도 있을 거예요. 거기가 영업 손실이 좀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PPS 쪽은 지금 투자 단계지 돈을 버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있었을 거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 사업까지 포함이 되니까 중단 사업 포함이 된 거,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매각을 했잖아요. 그 매각으로 온 그 현금 자금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매각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고, 그 전반 이게 뭐 법인세 비용 빼고 뭐 빼고 비용 빼고 나서 이제 순수하게 들어온 돈 이제 합해진 게 이거죠. 그래서 1분기에 아마 사업 보고 때도 비슷한 효과가 벌어질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구주 매출로 된 비용이 아마 추가될 거고, 그 재무상으로는 상당히 좀 개선이 많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 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잘못해서 바이오사이언스 구주 매출 그 규모를 여기 포함된 것처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직 포함 안 돼 있어요. 이번 보고서에는 포함 안 돼 있고 1분기 보고에 아마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상장했으니까 1분기 보고에 분기 사업 보고에 아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는 이제 작년 거 이제 바이오 에너지 그쪽 부문 매각한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간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오늘 이제 JP모건이 이제 막판에 한 30분 남겨놓고 매도를 한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랬으면은 이게 없었으면은 어쨌든 양봉 그리고 끝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방어를 해줬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반등하는 걸 이제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반등하길 바래야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뭐 금융투자도 그렇고 연기금만 회방을 안 놓으면 반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외인들 매도의 이 부분은 약간 일회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체 장 상황이 뭐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다음 유럽 미국이 합세해서 중국에 대한 뭐 무역 분쟁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왜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 같아요. 심리적인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의 이런 매도가 막 지속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연기금만 방해를 안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도 참 안타까운 날이었어요. 오늘 그 외인들 증시에서 외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외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이 상승에 많이 도움이 됐는데, 오히려 오늘 독이 됐어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케미칼이나 엔지니어링, 지금 JP모건 쪽 매도물이 좀 많이 아쉽게 작용하는데, 오늘 사실 뭐 연기금도 뭐 그동안 순매수를 했는데 매도가 나왔죠. 근데 이게 매도 자체가 보면은 매도만 볼 때 그렇게까지 뭐 우려할 정도의 매도량으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약간 그러니까 연기금은 오늘은 그냥 무조건 매도, 이때다 싶어서 매도를 한 날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매도하기 좋은 대형 거래량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 매도를 한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매도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 오히려 오늘 순매수를 했죠. 오늘 매수 어느 정도 해주고 연기금 어느 정도 또 매수도 있고. 자, 이런 거 보면 그동안에 비해서 매수세가 줄어들었고 매도가 약간 늘었지, 연기금은 사실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전체 거래량 보세요.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네. 근데 개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거래량이 좀 줄긴 했지만 기존에 이럴 때에 비해서 뭐 개인 오늘 뭐 매도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개인들 자체가 여기서 이제 순환 매매가 많기 때문에 이 매도량 자체가 딴 데 비해서 크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때 빼고요. 그 전에 이렇게 볼 때 외인들 매도가 오늘 되게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외인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이 종목이 좀 밀려났는데 좀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매수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단순히 증시 문제 때문에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뭔가 외인들이 이제 또 그 순환매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건지, 최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른 게 유가 상승 문제 때문에 유가 상승 덕을 봤는데 또 중동의 이제 감산 조치 이런 협의 때문에 유가가 또 요즘 조정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그냥 프로그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냥 반응해서 움직이는 건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 연기금은 사실 여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는 관심이 없는데 이 외인들의 이 매도의 의도가 뭔지 의중이 뭔지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장애 상황 때문에 매도를 한 건지. 그러니까 장애 상황이라는 게 오늘은 전체 증시가 그 유럽, 미국이 중국이랑 또다시 이제 다투고 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악재처럼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증시도 그렇고 뭐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한 상태인데 그냥 그 건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유가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그 관련해서 또 다시 이제 어떤 투자의 대상이 좀 옮겨가는 건지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게 그 전에 한번 3월 9일 날 이때도 한번 네, 그 외인들이 좀 매도를 좀 많이, 그러니까 순매도죠. 순매도인데 3월 9일 날 매도량도 많아요. 거의 뭐 피카피카 하죠. 네, 이런 날이 있었거든요. 3월 9일 날. 네, 맞죠? 3월 9일 날. 그러면서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연기금이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는데, 어, 지금 이 자리가 그래도 며칠 지났으니까 또 오늘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위치상으로 볼 때는 이제 13,600원, 네, 13,500원. 비슷한 위치에 지금 자리 잡힌 상태다 보니까, 물론 지난번하고 추세는 좀 다릅니다. 추세는 다르고, 연기금의 어떤 행동도 좀 달라 보이긴 해요. 이때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때는 뭐 이렇게 18만 이렇게 갔거든요. 여기 8만 정도니까, 뭐 거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리고 금융투자나 이런 데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때 3월 10일이나 이때에 비해서는 좀 매수가 있는 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좀 내일 진짜 13,500원이 또 여기서 깨지면 안 돼요.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돌파하다가 그 약간 올라가다 밀리고 바로 밀리고 바로 밀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14,000원까지도 시도하다가 밀린 거라 그래도 조금 힘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도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13,500원 지켜내고 이제 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하고 기분 나쁘게 패턴이 자리가 좀 비슷해서 그렇긴 한데, 뭐 오늘 어쨌든 이 13,500원이 살짝 깨진 적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러죠? 이게. 네, 여기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13,500원이 살짝 깨진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올려놓고 끝냈어요. 올려놓고 끝냈고, 실질적으로 이제 동시효과도 네, 올려놓으면서 끝냈거든요. 이런 거 봐서는 13,500원 어쨌든 지켜야겠다라는 심리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긍정적인 한데, 심리적인 부분, 그게 이제 현실이 돼야죠. 그래서 근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장대까지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이 이날에 비해서 터지진 않은 게 다행이에요. 이렇게 터졌으면 좀 더 골치 아픈데 장대가 나오긴 했지만, 오늘 13,500원 지키겠다 의지도 있었으니까 직전에 살짝 올라갔던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살짝 올라갔던데 한 13,7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한번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미칼하고 엔지니어링 오늘 두 종목 다 조금 이렇게 우울하신 날일 수 있는데, 근데 뭐 장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좀 대형 투자자들이 그냥 트집을 잡은 것 같아요. 건수를 잡아서 자기도 원하는 대로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고, 일단 밤에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지켜보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어찌됐건 유럽이나 이런 데가 또다시 뭐 백신 변종도 그렇고 제2차 뭐 이렇게 유행 때문에 서로 간에 국경도 닫느니 이런 얘기 나오고, 미국도 또 뭐 약간 여행에 대해서도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해결 국면으로 점차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해결이 됐던, 정부에서 해결됐다고 하던, 자, 그런 형태로 가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유통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쪽 회복주에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도 좀 이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정용진 부회장 그 움직임이 되게 핫하죠.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엄청난 실행력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이마트인데, 이마트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대형 마트다 보니까 롯데마트 이런 데처럼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뭐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작년 말 올해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좀 상승세가 좀 많았어요. 좀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작년 말에 이렇게 기점으로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이렇게 좀 올라갔죠. 네, 그래서 주춤하기도 했고 했지만 그때 작년부터 조금 회복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또 작년 말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면 여전히 이제 박스권 안에, 네, 이게 뭐 이제 컨택이 된다 아니다, 뭔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 아니다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얘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17만원 조금 위에 한 17만 500원 이 정도 지지하는 거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가 18만원 부근에서 한 17만 7,800원 700원 800원 여기서 1차 매도하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박스 상단 18만 4천원보다 조금 아래, 남들보다 먼저 팔리잖아요. 한 18만 3천원 300원 이런 박스권 매매로 하셔도 돼요. 이제 보시면 아직까지는 전체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위나 아래로 꺾지 않고 지금 박스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뭐 하단은 한 17만 500원 잡고 여기서 17만 원까지 잡으셔서 지지되는지 보시고, 지지가 되면 이쪽에서 분할 매수 하신 다음에 18만 원 부근에서 매도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한 17만 8천 9천 한 500원 뭐 이 정도 거기까지는 해서 이제 매도하시고 1차 수익 확정이죠. 수익 확정하시고 넘어가면은 또 박스 상단, 아직 박스 상단 돌파 못하고 있거든요. 19만원은 제가 볼 땐 좀 시간 걸려요. 근데 저것도 이제 컨택 환경으로 변화하고, 이마트가 요즘 네이버도 그렇고 제휴 많이 하잖아요. 이마트 몰에 대한 이제 효과 이런 레포트 나오다 보면은 돌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저기까지는 바라보진 마시고 이제 박스 상단 18만 4,500원 정도, 여기에서 약간 밑에 한 18만 3,500원 뭐 이런데 거기서 또 2차 매도하시고, 그럼 박스권 매매가 되실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한 100만원어치 사셨는데 1차 2차 하고 났더니 수익금이 한 1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때 샀다고 칠게요. 수익금이 17만 3천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주만 남겨놓으면 돼요. 이게 수익금이잖아요. 한 주만큼. 예. 이 가격에 다 사셨다. 예를 들어 10주를 사셨다. 10주를 사셨는데 뭐 한 4주 10주 중에 한 뭐 4주 정도 여기서 파셨어요. 매도하셨고, 그러니까 수익 확정하셨어요. 넘어가서 또 확정하시는데 4주를 10개 중에 4개 파셨으니까 6개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한 17만 3천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익금이 예를 들어. 네. 요거보다 요 정도거나 요거보다 조금 부족한 뭐 한 15만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한 주 가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6주 중에 5주만 팔고 한 주는 남겨놓는 겁니다. 수익만큼만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면은 또 걔로 이제 더 수익 내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은 원금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또 이렇게 장기 투자도 가능하죠.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얘 10주면은 얼마죠? 173만 원이잖아요. 그쵸? 173만 원인데 내가 한 50만 원 정도는 어디 썼다 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50만 원어치는 내가 손실 나도 되겠다. 그러면은 5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얘가 50만 원 정도 되려면 한 3주 정도 되죠. 3주 정도를 여기다 남겨 놓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현금을 어느 정도 다시 확보하시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겠죠. 네. 뭐 단기 수급이야 뭐 특별하게 볼 거 없어요. 단기 수급은 뭐 장애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얘는 그런 아까 그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마트랑 묶여있는 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이 뭐 결국 이마트, 네, 같이 있는 건데, 여기도 어쨌든 그 명품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컨택, 대면으로 바뀌면 소비 심리 살아오면서 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올라오다가 지금 자 보시면 쭉 이렇게 해서 작년에 좀 많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 유통이나 백화점 이런 쪽은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때 주춤하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좀 회복하면서 이제 올라왔죠. 올라와 갖고 이걸로 다 안 보이니까 자, 뭐 예전에 뭐 30만 원대도 있었던 종목인데 이 코로나 상황이 이때 좀 터졌죠. 이때 2019년 말부터 해서 터지면서 쭉 내려오면서 반등을 했지만 거의 뭐 좀 어려웠어요. 2020년 동안 어려웠는데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한 요 정도 선 28만 원 정도도 그렇고 뭐 좋을 때는 뭐 30만 원도 가고 이랬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가려고 회복하려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직전에도 30만 원 한번 건드리려고 한 적이 있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저번에 한번 이제 거놓긴 했는데 27만 2천 원 정도 여기 박스 하단으로 넣으시고 여기 지지 받으면 분할로 해 놓으시고 28만 원, 네 여기 부분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박스 상단 29만 원 여기서 약간 아래 한 28만 5천 원, 5천 원은 아까우시면 28만 7천 원 그 정도 선에서 또 이제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전에 이마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는 손실 감안할 수 있어. 그럼 그 금액만큼 주식수 남겨놓고 장기로 가는 겁니다. 얘도 컨택 되면은 30만원 돌파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뿐이죠. 네. 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유통 뭐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백화점도 그렇고 대형마트도 그렇고 많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정영진 부회장 요즘 움직임에 조금 주목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좀 신세계 그리고 이마트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너무 늦게 이것저것 저는 오늘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좀 많았어요. 이 증시에 대한 부분 또 이 장의 상황 그런 것도 많이 좀 고민을 했어야 됐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야 됐고 네 그래서 좀 늦었는데 네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네 꼭 맨날 안 좋으란 법 없잖아요.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네 수요일 날 슬슬 풀리게 종목이 잘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